어떤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자기들은 얘가 수시에 이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본인, 부모님, 학원 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다 그랬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난 게 저였대요. 왜 생각이 났냐 그랬더니 5군데인가를 갔었는데 5, 6군데를 갔었는데 다 붙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여기 벼락장군님만 걔 수시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오시는 분들 보는데 그분들한테 내렸던 점사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벼락장군님이 하셨던 말이 얘 수시는 이 상태로 어려워. 그런데 학교를 못 간다 소리는 안 나오네?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얘 어떡하죠? 지금 죽겠다고 자기는 대학원이 없냐는 얘기부터 이제 학교를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부터 지금 집이 초상 분위기에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끝 아니야. 어? 얘 수능 봤잖아. 그러니 중요한 건 수능 점수도 나쁘게는 안 나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 다음에 엄마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대문 안에 있는 아니면 인서울까지 보내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욕심인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이가 원하고 얘가 갈 수 있는 과가 솔직히 얘는 학교가 주는 명예는 없는 아이야. 그 대신 얘가 전공하는 과가 얘가 이쪽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면 분명한 건 얘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가 사회적으로나 뭐로나 지가 천직으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더 얘한테 맞는 길이 아닐까. 먼 장래를 봤을 때 그러니 엄마 학교에 연연하지 말고 저기 두메산골에 있는 학교라도 그 과가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프로그램적인 학교의 운영 방식 같은 게 아이한테 맞는다면 이 아이는 거기를 보내는 게 맞아 엄마. 그러니 정시 학원에서도 다 갈 수 있다고 했대. 그런데 엄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는 몰라 인천에 있는 데가 어디야 이러면서 이응자 있는 학교를 보여주는데 저희도 인천대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엄마 거기에 얘가 솔직히 지가 전공한 과는 이 과인데 그걸로는 거기에는 승산이 없어. 조금 겹치더라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가 조금 그거와 더불어서 복수 전공같이 할 수 있는 과가 있다면 엄마 빗대어서 거기를 전공을 갖다가 그 과를 지원하는 것도 엄마 괜찮아. 응? 그런데 얘 마음을 어떻게든 엄마 데리고 와. 나 입시보살이잖아. 엄마가 못해주는 거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 잘 달래고 얼래서 어떻게든 정시대학에 쓰게 할게. 그렇게 해서 솔직히 엄마 전문대 가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전문대를 보내요? 엄마 그 자세부터 고쳐. 그 마음가짐부터 고쳐. 솔직한 얘기로 학교를 들어가서 반수를 하는 거랑 학교를 안 들어간 사이에 재수를 하는 거는 특히 엄마 아이는 이게 틀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붙어서 안 간 거랑 떨어져서 못 간 거는 틀린 거예요 엄마. 그러니 어떻게든 아이 살살 우리 잘 달래서 학교부터 집어넣자. 그때 왔을 때 얘 수시는 힘들어. 안 돼. 하지만 학교 못 들어간다고는 안 나와라는 거는 이렇게 엄마가 정보력을 동원해서 아이하고의 그 기준을 맞춰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나도 이게 소위 말해 요즘 컨설팅 아니요? 그러니 이렇게 같이 삼합으로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엄마 아이 대학 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전화를 끊어서 이제 조만간 그 아이 데리고 원서 쓸 때쯤 돼서 학교 쫙 뽑아가지고 온데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엄마 학교 다 들어가서 그 학교의 특징적인 거 몇 명을 뽑는지 작년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알아가지고 A4 용지에 빡빡하게 써가지고 엄마 가지고 와. 네,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끝냈죠. 네. 그런 거요, 입시가. 이게 아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응? 왜냐면 부모가 거는 욕심이랑 아이가 가장 행복할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번에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아이들이 수시에 예비번호 받는 애들도 있고 아예 내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 포기한 애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고2, 이제 올해 고3이 된 우리 여자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가 꿈이 바닥이 돼서 이제 이 자존감이 아예 바닥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자매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너무 뛰어나게 학교들도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오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근데 얘는 못하는 애는 아니지만 언니들에 비하면 얘는 너무 못하는 애인 거예요. 응? 등급이 거의 뭐 5등급, 6등급이 나왔으니까 내신이. 그런데도 이 아이하고 내가 얘 좀 다이렉트 나하고 연결을 시켜달라. 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다른 건 아닌데 할머니가 봤을 때 너는 이과 성향보다는 문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너는 마음이 참 어시고 따뜻한 아이기 때문에 솔직하네, 재능기부 사주로 네가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도움으로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데서 그런 느낌에서 네가 우쭈쭈쭈 좋아진다면 너는 그런 직업 쪽으로 갖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대학을 너는 사회복지학과나 그런 쪽으로 풀어가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임용이라는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상적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왠지 손이 많이 가고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우리 장애 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특수 교육적으로 네가 간다면 너는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될 듯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정시까지를 내려봤던 친구가 수시에 예비번호 6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나한테 맞는 천직과도 같은 일을 내가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고 배움이 있다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어디에선가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식 누구보다 당연하죠. 내 뱃속으로 나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 나눈 내 자식들인데 그 엄마보다 이렇게 와서 점은 보지만 이 무당이 더 알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 새끼 내가 더 잘 알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새끼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응?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몰랐던 부분을 일러줄 때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 게.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각적인 부분에서, 다른 방향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을 다시 한번 봐준다면 분명히 우리가 몰랐던, 부모로서 몰랐던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이가 당연히 여기는 떨리고, 왜 쟤 공부 안 하나 싶고, 다른 애들 책장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왜 쟤 저러고 있는가 싶고, 미치고 활짝 뛰지. 응? 그러면 그냥 윗숨 아랫숨 쉬고 아이한테는 절대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돼. 그런데 정말 아이들은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게 제일인 것 같아.